필터와 C 바리스티에서 그렇게까지 큰 차이가 없어요. 하리오보단 4~5배 맛있습니다. 3달 후에 꺼냈어. 원두 치료 목적으로 그 추출을 하실 때 좋습니다. 얘는 확연하게 구분이 나죠. 맛 차이가 확연하게 납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안스타입니다. 오늘 또 홈카페 투어 강남에 와 있습니다. 오늘 찾아뵐 분은 지난번 저희 채널에 출연해서 화제가 되었던 분이십니다. 굉장히 열정적으로 커피를 즐기셔서 되게 인상 깊었던 홈카페였는데 그동안 여러 가지 기기들도 바꾸시고 여러 가지 또 노하우들이 쌓이셨다고 하더라고요. 어떤 변화가 있을지 찾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유. 1년 반 만에. 아, 1년 반인가요? 네, 저는 1년 반 알았어요. 드링블링 빨간색 신에소. 전반적으로 깔끔해진 것 같은 느낌. 아, 그런가요? 뭐 네. 딱히 바뀐 건 없고요. 웨버가 나왔고. 네네네. 엑스블롬 있고. 원래 넉박스 그것도 있었습니다. 네네. 홈카페 넉박스 클래스. 저희 오랜만에 홈카페 투어 왔는데 구독자분들께 소개해 주시고 싶은 게 있다고. 있죠. 필터도 있고, 드리퍼도 있고, 그라인더도 있고, 네. 그리고 추출 방법도 있습니다. 이렇게 한 4개로 나눠서 보여드리고 싶은 마음입니다. 우선 지난번에는 제가 비싼 C 바리스티 필터라고 단가가 장당 한 560원 꼴 되는데 무리죠. 실제로 하리오 필터를 쓰면은 35원, 39원 정도예요. 근데 그 사이에 한국에 하이플럭스라는 유럽산 종이를 써서 필터를 만들었는데 칼리타 150원 나왔고 칼리타 180원 나왔고 오늘 봤더니 하리오도 나왔어요. 그래서 하리오 지금 제가 주문해놨어요. 그 집에서 돈 받은 거 하나도 없습니다만 칼리타 155 이게 장당 한 160원 정도? 요게 185 요것도 요번에 새로 나왔더라고요. 유속은 얘가 더 빨라요. 그리고 맛을 굳이 엄밀하게 비교를 하자면은 처음 마셔서 맛을 볼 때는 차이가 없어요. 근데 식히고 두고두고 하면은 애프터 테이스트에서 그 맛의 연속성 아무래도 비싼 애가 좋아요. 네. 그렇다고 절대로 떨어지느냐? 아니에요. 홈바리스타가 집에서 라인 로스팅을 커피 드시기에는 큰 차이가 없어요. 그런데 제가 여기다 한 가지 더 소개를 할게요. 반갑게도 이 C 바리스티에서 부스터 45라고 상상이 되시죠? 이걸 어디에 쓰는지. 요거는 16유로 한 25,000원 돈이에요. 이 안에 여서 린스된 필터가 여기에 흡착돼서 뭘 더 거른다라는 개념보다는 공기의 흐름 방해를 없애는 것을 통해서 유속의 안정성을 보장시키고 유속을 올바르게 내리게 하는 것을 통해서 하리오식의 코니컬 드리퍼와 플랫 바름 드리퍼의 차이가 단맛을 낸 다음에 얘가 좀 더 애시디티를 좀 높이는 이런 쪽을 좀 내잖아요. 거기서 조화된 맛을 내는데 얘가 참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얘를 썼을 때 이 필터와 C 바리스티에서 그렇게까지 큰 차이가 없어요. 그리고 일드를 계산을 해봤는데 커피마다 차이가 있긴 합니다만 보편적으로 한 1% 정도 일드가 좋아져요. 일드가 좋아지고 TDS가 높아지는 게 꼭 맛있다는 얘기는 절대로 아닌데 보편 타당한 상식을 보기 위해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하리오 필터보단 비싸지만 하리오보단 4~5배 맛있습니다. 얘보다 한 3배, 4배 비싼 C 바리스티 대비 절대 뒤지지 않습니다. 이 C 바리스티들은 이렇게 다 이거 종이 접어야 되거든요. 이 접는 거라면서 제가 아침마다 치매 예방에 좋을 거야 하는 마음으로 접고 있어요. 이게 정말 쉽지 않아요, 접는 거. 비싼 돈 내죠, 접죠, 쓰면서 부담감 느끼죠. 이 친구는 정말 너무 좋아요. 근데 얘를 꼭 조합을 같이 써야 되나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일드가 살짝 올라오게 하니까 굳이 파인으로 많이 안 갈고 1000 정도로 가는 상태에서 얘를 써서 했을 때 900 정도까지 했을 때와 뭐 별반 차이가 없는, 저는 빈에서 미분이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미분은 작으니까 훨씬 더 추출을 쉽게 자기 맛을 내주고 있는데 아마 그 조화가 서로 잘 돼서 맛이 좋아지는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제가 미분 얘기까지 나왔으니까 두 번째 제 서브젝트는요. 굉장히 지금 착착착착 나오네요. 나 이렇게 안스타님만 있으면 이렇게 차분해지고 이렇게 대사가 잘 나오지? 이게 하리오에서 나온 W60입니다. 2013년 바리스타 챔피언 히트 리카탄가? 그 사람이 하리오랑 협업을 해서 만들었어요. 자, 얘 플랫 필터죠? 레진 필터예요. 얘가 세디먼트와 오일을 적당히 걸러줘요. 메탈 필터는 적당히가 아니라 투과시켜버리죠. 근데 얘는 적당히 걸려줘요. 라인 로스팅 커피는 수분을 많이 함유하고 있잖아요. 로스팅을
조금 안 했으니까 그래서 물의 침투가 늦어지죠. 그 늦어지는 걸 여기서 감당해요. 어느 정도 물을 속도를 잡아주면서. 그리고 여기다 종이 필터였습니다. 피터 리카타의 설명은 여기다가 하리오 V60 필터였는 건데 저는 그렇게 써봤더니 전혀 여기서 이점을 못 찾았어요. 그런데 여기다 빠른 필터를 여니까 너무 맛있는 거야. 피터 리카타도 자기 설명에 여기다 이렇게 두 개 해놓고 4분 30초 추출해라 뭐 그렇게 해놨어요. 나처럼 성질 급한 사람 4분 30초 못 기다려요. 끝내야 돼. 제가 유튜브 찾아보잖아요. 이거 쓰고 다 혹평을 해요. 일단 한번 세디먼트와 오일을 어느 정도 걸쳐진 정제된 커피가 종이 필터에 갇혀 있는 걸 통해서 정말 밍밍해지고 클래리티는 좋은데 뭔가 깊이가 없잖아요. C-바리스티 필터를 써서 썼더니 너무 맛있는 거예요. 빠른 필터로 내리니까 정말 좋아요. 그리고 특히 좋은 게 뭔지 아세요? 라이로스팅 커피의 대다수가 로링 머신으로 로스팅이 되잖아요. 로링 챔버가 압력 밥솥 같은 거거든요. 통제해놓은 압력 안에서 열 대류 방식으로 빈을 굽잖아요. 그래서 로링 빈들이 되게 늦게 열린단 말이죠. 저처럼 덴마크, 스웨덴에서 빈이 오는데 한 달 걸렸는데도 제가 거기서 한 1주에서 2주를 더 묵혔다 먹어요. 그때 최고의 맛이 나니까. 라이로스팅 원두에 디게싱이 안 된 친구들을 얘랑 먹었을 때 이 원두가 추구하는 바가 뭐구나. 이게 느껴져요. 그리고 또 퍼멘테이션 커피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분들 많으세요. 퍼멘테이션 커피를 여기서 내려 먹잖아요. 얘가 그거를 순화시켜줘요. 그리고 원두 뒀는데 나 뒀는지도 몰랐어. 3달 후에 꺼냈어. 원두 치료 목적으로 그 추출을 하실 때 이 W60 좋습니다. 그런데 지금 아주 모든 게 잘 돼서 최고로 맛을 내는 맛있는 원두를 여기 내리잖아요. 그럼 좀 아까워요. 이거 내 돈 내 살입니다. W60로 한번 추출해 주시고 하이플럭스 필터와 부스터 요거를 네. 같이 해가지고 비교해보면 좋을 것 같은데. 자, 그럼 좀 극악한 조건의 빈을 꺼낼게요. 이게 제가 얼마 전에 우리 교회에서 2kg를 내렸는데 그 중에 남은 드롭 커피에서 나온 이디오피아 샤로라는 원두인데 근데 이게 지금 3달 됐어요. 이걸 한번 드셔보시죠. 웨버가 정말 맛은 좋아요. 근데 토출구 이 4개 설계가 좀 문제가 있어서 드립은 괜찮은데 에스프레소 하면 안에가 좀 남아요. 맛은 제 따라갈 없을 것 같아요. 저는 요즘 드립을 525, 50g씩 5번을 붓습니다. 집에서 그 홈바리스타가 내리면서 좀 더 그 추출의 즐거움 느낄 수 있게끔 부어주는 횟수를 좀 늘려가자. 뭐 늘리면 늘릴수록 뭐 추출도 잘 되는 것도 있으니까 그런 것도 있고. 근데 하나 꼭 중요시 여기는 거는 첫 번째 뜸들이기 내리고 45초 후에 두 번째 내리고 세 번째 내릴 때는 1분 10초가 됐을 때 세 번째 내린다. 1분 10초가 됐는데 이미 물이 너무 빠져내려 있으면 조금 더 파인하게 해야 될 거고 물이 남아있으면 좀 더 코아스하게 하는 건 룰이에요. 그렇게 했을 때 맛있더라고요. 그리고 200g일 때 부을 때도 2분에서 2분 10초 사이 때가 되면은 알맞은 속도에서 바르게 내렸다라는 그런 느낌. 근데 그렇게 했을 때가 오버롤 맛이 있었어요. 온도는 93도 정도 했습니다. 그래서 스월링 한번 간단히 해주고요. 오히려 이렇게 부스터가 있을 때 물이 더 안 내려와요. 더 잡고 있어요. 여기서 제가 이제 100까지 가죠. 그럼 이제 1분 됐잖아요. 지금 1분 한 6초쯤에 다 빠졌죠? 네, 저는 이 정도는 오케이. 그리고 이거를 이제 뒤에 2분 10초 룰까지 앞뒤가 다 맞으면은 시험장을 나올 때 시험을 잘 보고 나온 그런 느낌? 그런 거 있습니다. 네, 그리고 보통 그 중간에 그냥 비우면 채워주는 거로. 네, 뭐 한 10초 정도 기다린다고나 할까? 예, 250까지 붓고. 이쯤 되면 2분 40초쯤이면 덜어내도 되지 않을까. 다음 얘인데. 여기는 커피가 이거보다 좀 많아야 돼요. 왜냐하면 이게 옆으로 하면은 그냥 이 레진 필터로 물이 그냥 바이패스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가급적 안으로 붓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가급적 가운데 위주로 스월링해서 이게 사실 하리오 필터 쓰면 여기 남아 있어요. 근데 얘니까 쭉쭉쭉 빠지거든요. 절대로 수압 빨리 주려고 주전자 올랐다 내렸다 할 필요가 전혀 없어요. 그 맛 차이 날 것도 없고 미분만 괜히 더 많이 불러일으키고 확실히 얘는 유속이 늦어요. 더군다나 지금 여기 보시면 아직도 남겨 있잖아요. 아까 우리 앞에 게 2분 40초 안 돼서 끝냈잖아요. 맞아요. 얘는 지금 2분 50초가 넘어가고 있습니다. 근데 아직도 안 내려왔는데. 네. 빠른 필터인데도 이 정도니까 일반 필터 쓰면 한참 고여 있어요. 첫 번째 이게 하이플럭스만 썼을 때. 너무 맛있다. 맛있죠?
어떤 비교가 느껴지세요? 저는 얘가 좀 더 캐릭터가 더 생동감 있게 느껴지고요. 플로럴 노트랑 시트러스한 노트가 엄청 복합적으로 잘 나는데 얘는 좀 더 단맛에 포커싱이 좀 많이 된 것 같아요. 밀크 초콜릿이나 이런 약간 바닐라 같은 단향과 같이 어우러져 있는 노트가 좀 더 부각돼서 나고 얘가 훨씬 더 제가 느끼기에는 좀 지금 가지고 있는 에티오피아의 장점을 더 살리는 것 같아요. 네. 저는 개인적으로 지금 이 커피에서 얘가 더 좋아요. 네, 저는 얘가 더 좋아요. 네, 홈바리스타 분들이 한번 써보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 그러면 그 다음 아이템은 키누. 네, 저는 키누를 오래전부터 갖고 있었어요. 제가 요즘 키누를 꺼낸 이유가 이 얼마 전에 랜스 앤드릭이 이걸 되게 높게 평가를 했어요. 그래서 역시 내 입맛이 이렇게 틀린 건 아니었구나. 근데 오늘은 제가 뭐 키누를 소개한다기보다도 이 키누의 버를 선택할 수가 있습니다. 처음에 사시면 클래식 버라고 에스프레소와 드립을 두 가지를 다 내릴 수 있는 종류의 버가 들어있습니다. 근데 저는 7만 원 돈을 내고 푸어 오버 버가 있어서 이걸 써보기 시작했어요. 원래 클래식 버는 커먼단테가 70번 돌려야 갈려질 게 35번대에서 갈려요. 베어링이 두 개 있어 여자분들 가기 너무 좋아요. 근데 푸어오버버로 바꾸면은 그게 한 60번대로 올라갑니다. 잘게 으깨서 부순다는 얘기예요. 여기에 들어가 있는 검정색 푸어오버버가 3세대 버고 4세대 버가 골드 코팅되기 나왔대요. 그건 전 아직 없어요. 그거는 더 회전 많이 해야 되는데 그냥 80번 해야 되는데 철삭을 철저하게 잘 시키는 것 같아요. 자, 그럼 제가 왜 이 말씀드리냐면은 맛 차이가 확연하게 납니다. 훨씬 더 클래리티가 높아요. 그렇다고 이게 나쁘다는 소리가 아니에요. 네. 저기 일본 갔다 오면서 마메야에서 사온 건데 마메야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게 프라이드 햇이라고 암스테르담에 있는 친구들이거든요. 얘네가 요즘 뜨는 애들이에요. 코만단테는 살짝 삭삭삭삭 하는 느낌이라면 얘는 약간 쓱한 느낌이야. 묵직하고 안정적인 느낌이 들어요. 근데 얘가 저는 코만단테보다 살짝 아쉬운 건 아무래도 메탈 소재이기 때문에 고무링이 하나 있으면 더 편할 것 같긴 해요. 근데 얘는 이 밑에 자석에서 제가 조심하셔야 된다. 괜히 푹 쳤다가 다 쏟을 수도 있다 이거. 네, 이 부스터를 였을 때 확실히 어느 한 특성이라고 말을 못 하겠어요. 근데 전체적인 조화가 좋아진 느낌은 분명히 있어요. 맛있네요. 맛있죠? 네, 맛있어요. 그러니까 커만단테는 아이언버와 C40가 아주 델리케이트하게 조금 차이가 있는데 얘는 확연하게 구분이 나요. 정말 회전수만큼이나 브류잉 하실 때는 상당히 좋은 핸드 그라인더다. 집에서 드시면서 이제 커만단테들 다들 있으시니까 한번 이거 써보셔도 좋을 것 같다. 혹시 키누 사용하시면서 뭐 좀 단점? 네, 단점이 있을까요? 우선 첫 번째로 말씀드리면은 분쇄도 가이드 조종하는 게 커만단테 대비 되게 어렵습니다. 커만단테는 직관적으로 조임은 파인이고 풀림은 코알스이다인데 할 때마다 헷갈립니다. 이게 어느 방향으로 돌려야 되는지. 원점에서 다시 돌아오는 것도 좀 힘들어요. 두 번째, 좀 무겁다. 청소도 쉽고요. 딱히 큰 불만은 없습니다. 네. 잘라놓는 것도 없고 되게 좋은 그라인더인데 이런저런 주제를 많이 다뤄봤는데요. 마지막으로 제가 한 가지는 꼭 좀 설명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이게가 이제 엑스블룸인데 자동 드립 머신이 제가 여러 개 써봤습니다. 써보고 나면 좋지만 사람 손으로 내린 것 대비는 항상 비교가 됐어요. 근데 사람 손으로 내린 것보다 맛있는 유일한 기계가 이 기계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기계를 구매하게 됐고 주위 분들한테 소개를 해서 10대 넘게 주위 분들이 쓰고 계세요. 근데 그분들의 공통점이 커피는 좋아하는데 집에서 그라인더로 갈고 이거는 할 재간이 없다 하셨던 분들이 캡슐 커피 드시다가 이걸 드시면서 다들 좋아하고 계세요. 캘리포니아 실리콘밸리 쪽에 펀드들이 모여서 한 건데 뭐 커피 콜자도 모르는 사람들이 한 것 같은데 너무 잘 만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저온, 저압, 빠른 추출의 아이디어가 이 기계에서도 많이 감동을 받았어요. 이렇게 내려도 아무런 맛의 문제가 없구나. 이렇게 이제 업체별로 파드가 나옵니다. 이 파드 뒤에 RFID가 붙어 있어요. 초기에는 RFID가 다 붙었는데 요즘은 이제 RFID 카드를 씁니다. 여기에 각사의 레시피가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얘를 열고 그 다음에 이게 시그니처 로스터스의 이제 RFID 카드입니다. 이 카드를 여기가 카드 리더거든요. 여기 읽어주시고 이 안에가 이미 필터가 들어있죠. 그래서 그냥 이 원두를 여기다 부어주세요. 필터를 다시 여기 홀더에다가 껴주시고 누르면은 옆으로 자동으로 갑니다. 그러면 여기가 그라인더 유닛이에요. 지가 그라인더를 합니다. 네. 물줄기가 되게 가늘죠.
과연 저 물줄기로 추출이 원활하게 이루어질까 할 정도로 가늡니다. 우리가 상대적으로 주전자로 내리는 물보다도 훨씬 가늘어요. 그래도 추출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 레시피는 설정을 할 수가 있는 건가요? 네, 지금 여기는 RFID에 지금 다 설정이 돼서 온 거잖아요. 네. 근데 자기 자신도 할 수 있어요. 핸드폰으로 제가 이제 조정할 수도 있고요. 온도, 물줄기, 스월링하는 거 다 할 수 있어요. 지금 이 파드는 우리가 계속 파드를 사야 되잖아요. 네. 그럴 필요가 없이 이거는 리유즈블 드리퍼라고 같이 쓰는 거예요. 제가 원두가 따로 있어요. 네. 파드는 없어. 그럼 제 원두 15g을 똑같은 방식으로 내려서 드시면 돼요. 똑같이 눌리면 웨이크업을 해요. 네. 요 비니 15g이었죠? 네. 여기다 넣고 읽어줬습니다. 네. 자, 그리고 똑같이 쳐주면 지가 옆으로 가서 이제 가기 시작합니다. 이 기계가 만능이라는 소리가 아니라 과학기술의 발전이 이 정도까지 올라와서 커피를 이 정도로 만들어내고 있다. 이거는 첫 번째 모델이에요. 이건 좀 비싸게 나오는데 후속 모델이 스튜디오라고 플라스틱 케이싱으로 나와서 기능이 엄청나게 많아졌어요. 값은 이거 반값이. 그건 사볼만 할 것 같아요. 지난 1년간 새로운 거 찾아본 게 그 정도였던 것 같습니다. 네. 1년 반 전에 찍고 그 많은 분들이 그걸 보시면서 선풀을 달아주시는 거가 정말 많이 힘이 됐고 이렇게 많은 분들이 커피에 관심이 있구나. 특히 네. 젊은 분들. 그래서 제가 조금이라도 더 아무래도 시간 여유가 젊은 분들보다는 제가 더 있으니까 조금 더 찾아서 이런 걸 좀 소개해 줬으면 좋겠다 했는데 우주 테스트 안스타님께서 연락을 주셔서 오늘 또 너무 꿀템들 진짜 선별하고 선별해서 소개를 해주셨는데 조만간 또 업데이트를 하는 날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은 또 접근성 좋은 소개를 해드려서 저도 너무 기분이 좋아요. 그러니까요. 네네. 한번 해보실 수 있으면 좋겠고 네. 해보셨으면 한번 그 결과를 한번 그 댓글에도 달아주시고 하면은 참 좋을 거예요. 2시간짜리를 20분으로 편집을 했는데 네. 정말 엑기스만 딱딱 모아서 너무 좋았어요. 근데 이제 뭐 장비도 더 좋아지셨으니까 저희 그때 뭐 갖고 왔었죠? 핸드폰 갖고 왔었나요? 네, 핸드폰이랑 뭐 대단히 원시적이었지. 네, 네, 진짜 네, 원시적이었죠. 네, 네.